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위험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시설별로 인원이 제한되는 등 방역이 강화되면서 경제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이진우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흘째 200명대 확진자 추이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230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만 명 문턱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특히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국내 지역 감염만 해도 2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확산세를 두고 초미 지급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의미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기준,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 총리 말대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서울에서 87명이, 경기에서 38명, 인천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식당과 카페, 각종 모임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탓인데요. 확산 양상을 보면 이전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신천지나 5월 이태원 클럽, 그리고 8월에 광화문 집회 때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감염은 특정 집단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적으로 확산할 위험이 높고 방역 당국이 통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확진자 연령을 보면 40대 이하,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그만큼 사회활동 범위가 넓고 활발한 만큼 지역사회에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면서 결국 모레부터죠. 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1.5단계로 격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 두기 상향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데요. 회의 결과 모레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천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이 조치에서 빠졌습니다. 또 비수도권이지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만 확진자가 집중되는 걸 감안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중대본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네.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네, 1.5단계에서는 이렇게 실내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집니다. 네. 유흥시설과 노래방과 같은 중점 관리시설뿐 아니라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결혼식장과 같은 일반 관리시설도 모두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거나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집회 시위나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와 같은 경우에도 10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고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고 종교 활동도 좌석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렇게 일상 곳곳에 변화가 불가피한데 사실 이렇게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할 때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보다 확산세가 더 심하게 되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2단계, 3단계로 격상이 될 텐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거리두기 상향 기준부터 보시겠습니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그리고 비수도권은 30명 미만일 때입니다. 이를 넘기면 1.5단계로 상향되는 건데 이번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서 1.5단계가 발동하게 된 겁니다. 2단계 상향 기준은 현재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거나 아니면 2곳 이상의 권역이 1.5단계 유행이 지속될 경우, 또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넘을 경우 격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집회 시위뿐 아니라 100명이 넘는 모든 모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등교 수업도 3분의 1로 줄고 종교 활동도 2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1.5단계와 비교할 수 없게 위축이 되는 건데요. 겨울철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바이러스 생존할 확률이 높은 만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확산세가 지속되면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는 더 심각한데요. 이 누적 확진자 수가 5,500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월드 5미터 통계를 보면은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5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누적 1,100만 명을 넘으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인도가 880만 명, 브라질이 500만 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스페인, 영국 등도 100만 명대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로 또다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좋은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3상에서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의 효과를 보인 데 이어서 최근에는 미국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94.5%의 효능을 보인 겁니다. 이대로면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받을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한 달을, 그리고 영하 20도에서는 반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영하 70도 초저온에서 유통해야 하는 화이자의 백신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따는 백신 소식에 각국이 수급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선입금을 포기하더라도 올해 안에 우리 국민의 60%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임상 결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가 나중에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놓겠다는 건데 이미 해외 백신 3천만 병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현재 코백스 국제기구에 1,500억 원을 선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1,000만 병분의 분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해서 해외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올겨울이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올겨울 방역수칙 준수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칙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앞으로 2주에서 4주 후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일 걸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연말 연시를 맞아서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질 수 있고 독감과 동시 유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모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 거리두기나 손 씻기, 소독 등은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